Stellantis, which was their biggest credit customer, roughly 80% of their credit revenues in 2020, unexpectedly a few weeks ago said, we're done. We're buying no more credits from Tesla ever again. That's it. We expected them to buy 300 million this year. They said, we're done. Listen, these credit sales are going to eventually disappear. Stellantis basically confirmed that a few weeks ago. And then you look at next year, right? 2 quarters ago, their CFO said, the credit business is not our core business. It's going away. This is a company that we think is on the downdrift. This company is really losing. And I think people keep looking out into the future. But if you look at what's actually happening today, the outlook is quite dismal.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저 시프트입니다. 우리의 귀염둥이 고든 지니어스 주니어는 역시 인간 지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고든이 인터뷰를 하고 나면 항상 기가 막히게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테슬라에게 탄소 배출권 그리고 수익성 문제는 정말 오랫동안 끊이지 않는 논쟁거리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테슬라의 수익성에 대한 오해를 풀어볼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트리트 리서치 애널리스트인 피에르 페라구가 Right to Make Money, 돈을 버는 권리라는 테슬라의 수익성에 대한 리포트 하나를 발표를 했는데요. 정말 기다리던 테슬라가 자동차만을 팔아서 남기는 수익률이 도대체 얼마냐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리포트가 드디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최근 테슬라를 둘러싼 노이즈 따위보다 훨씬 중요한 한 가지, 테슬라의 수익성에 대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피에르는 오늘날 성장주 기업들의 대부분은 엄청 빠른 확장, 그리고 저돌적인 투자를 해야만 하는 숙명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과거와 틀리게 1등 혹은 2등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도태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회계장부에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숫자들은 정확한 기업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또한 이 기업의 수익성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아니 우리가 유용하다고 여기는 회계지표나 금융지표, 대표적으로 프리캐시 플로우라든지 프로필 앤 로스 장부 등이 있는데요. 이 지표들은 사업의 극히 일부만 비춰주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현대 비즈니스를 이해하는데 알맞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테슬라의 경우 굉장히 많은 돈을 공장 증설에 지불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프리캐시 플로우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고 또한 공장 완공이 되자마자 감가상각이 진행이 시작이 되는데 생산력이 아직 적은 초기에는 자동차 한 대당 공장 비용이 프로필 로스 장부에 엄청 높게 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 기존 내연기관 제조업체는 50년, 100년씩이나 된 공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런 회계 방법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에르가 말하길 지금 테슬라는 공장을 짓고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걸 판매하기 때문에 현재 테슬라의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업자산 대비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영업자산 대비 현금 수익률, Cash Return on Operating Asset은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ROA가 아니라 CROA라는 지표인데요. 이게 뭐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R&D 투자, 확장하는 데 투자, 공장 증설하는 데 들어가는 투자 전부 제외하고요. 지금 현재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사업, 오직 거기에만 들어가는 자본과 지출에 대한 수익률이에요. 쉽게 말해 오로지 영업하는 데에만 쓴 돈 1달러당 몇 센트를 벌어들였냐입니다. CROA를 계산하는 방법은 영업현금 흐름을 총 영업자산으로 나눈 다음 100을 곱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총 영업자산은 3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PPE, Plant, Property, Equipment, Working Capital, 그리고 영업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이 됩니다. 자, 이 매트릭에 테슬라를 적용을 해보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모델은 탄소 배출권, 비트코인 차익 같은 건 전혀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오직 100% 영업 현금 흐름을 베이스로 한 겁니다. CROA가 2017년에는 마이너스였는데 2018년에 모델 3 대량 생산을 성공하면서 플러스로 전환을 하더니만 2020년에는 20%까지 상승을 한 게 보입니다. 다른 제조업체를 보면요. 다임러는 15% 정도 나오고 BMW는 20% 정도 나오는데 얘네들은 이미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진 제조업체잖아요. 다임러는 90개 이상, BMW는 30개 이상 공장이 있는 걸로 아는데 테슬라는 고작 프리몬트하고 기가상하이 2개 공장으로 2년 만에 저런 수익률에 도달을 한 거예요. 근데 뭐 이 정도가 놀랄 정도는 아니고 정말 대단한 건 뭐냐 하면 아직 공장이 충분히 활용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프리몬트하고 기가상하이 2개의 캐파가 100만 대가 넘거든요. 근데 2020년 총 생산된 차량의 개수는 50만 대 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모델로 100만 대라는 숫자를 팔았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나 봤더니 CROA가 37%가
나오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1불 투자해서 1년 만에 37센트를 벌어들인 거예요. 정말 저세상 수익률 아닙니까? 이거는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이 아니죠. 다른 시각으로도 바라보면 2020년 50만 대 판매한 것을 초과한 다음 그 다음 더 벌어들이는 수익은 마진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영업에 들어갈 총 자산은 거의 다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CROA가 90%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마진이 엄청나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2023년까지의 전망인데요. 2023년에 38%의 CROA를 예상하는데 여기 보면 OCF 마진은 2020년부터 꾸준히 14에서 16%를 왔다 갔다 해요. 하지만 CROA는 38%까지 올라간 이유가 영업 마진은 똑같지만 더 많은 차를 팔았으니까 영업 현금 흐름이 훨씬 늘어났고 이게 이미 상당히 들어간 영업 자본에 비해 더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거는 기가베를린, 기가텍사스가 오픈을 하자마자 풀로 활용이 되지 않을 거라 감안을 해서 4개 공장의 캐파를 225만 대로 밖에 잡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돌아가고 있는 공장 2개 캐파가 100만 대인데 기가버링, 기가텍사스의 캐파를 합쳐서 100만 대로 밖에 잡지 않은 거예요. 프리몬트는 1세대, 기가상하이는 2세대인데 기가베를린과 기가텍사스는 3세대 팩토리입니다. 더 발전된, 더 큰 규모의, 더 좋은 기가프레스를 보유한 최신 공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개의 공장이 풀로 활용이 됐을 때에는 저것보다 정말 더 높은 수익률을 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른 제조업체와 비교를 해보면요. BMW는 수익성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 이유는 자산은 늘어나는데 현금 흐름은 줄어들기 때문이고요. 이 대표 이유는 전기차로의 전환에 따른 프레셔이라고 그러고요. 다임러는 BMW보다 원래 수익성이 낮은데 2020년 반짝 튀어오르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 투자와 워킹 캐피탈을 대폭 줄였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테슬라는 2018년을 시작으로 CROA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데요. 이게 바로 테슬라가 자동차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른 제조업체들과 차별화가 된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테슬라는 왜 기존 제조업체와 다르냐? 그것도 설명을 해놨는데, 자, 이건 BMW가 전기차로 전환을 했다고 가정한 모델인데요. BMW EV 마진이 7%입니다. 현재 테슬라의 배터리 비용의 이점이 타 제조업체에 비해 수익의 3% 정도 차이가 날 거라고 그러는데요. 테슬라는 킬로와트당 120불, 타 제조업체는 140불입니다. 그리고 또 테슬라는 딜러샵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으로 직접 판매를 하기 때문에 또 여기서 3% 정도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한 테슬라는 마케팅에 비용을 쓰지 않죠.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2019년 타 제조업체들이 평균 레베뉴의 2%를 마케팅에 쓴 반면 테슬라는 0.1%도 안 썼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또 2%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 다음은 5%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제품 그리고 생산 능력인데요. 심플한 세시, 간소한 인테리어, 통합된 전자기기, 제한된 옵션, 공장 자동화, 거대한 기가 캐스팅, 그리고 오토파일럿처럼 가치가 높은 소프트웨어로 인해서 또 5% 정도의 수익률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됐을 시 테슬라의 EV 마진은 타 제조업체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자, 결론은요. 테슬라가 자동차만 팔아서 내는 수익만 따로 분리를 했을 땐 정말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테슬라는 계속 확장을 하고 공장을 계속 더 지어나갈 거기 때문에 수익률이 단기간에 갑자기 빵하고 터지진 않겠지만 나중에 확장이 거의 다 끝났을 때 몇십 개의 공장이 풀로 가동되고 자본 투입의 비율이 현금 수익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을 때 수익은 굉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자율주행, 로보택시, 그리고 에너지 사업까지 합쳐진다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캐시카우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비트코인, 도지코인 관련으로 불만 가지고 계신 주주님들 많으실 텐데요. 그것들은 현재 테슬라에 1도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펀더멘탈은 아주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요.